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폰 카메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아이폰 17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아이폰 카메라 리뷰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전문가 프로 영상 제작자를 위한 촬영 기기로서의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 기기 제조사들이 관련된 아이폰 영상 보조 장비를 출시하게 되고, 저 같은 영상 제작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이폰을 이용해 보다 전문적인 작업에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휴대폰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맥세이프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폰 뒤에 홀더를 붙이고 그 위에 ND 필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촬영을 나가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소형 시네마 카메라 리그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셋업으로 낮에 야외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서 찍을 때는 스마트폰 화면이 크지 않다 보니까 대략 그 느낌 정도만 살려서 찍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혹은 여행을 끝나고 작업실 컴퓨터로 촬영본을 모니터링 할 때마다 매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또 만족스럽게 찍히니까요. 호주 여행에서 애플로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폰 영상은 가만히 서서 고정해 놓고 찍는 스테디샷에서만큼은 웬만한 미러리스 뺨치는 극강의 시네마틱한 화면을 선사한다 라고요. 그럼 소위 아이폰의 시네마틱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철저히 움직이지 않는 픽스샷, 인물과 인물의 상호작용이 표현되는 공간 안에서의 픽스샷에서 아이폰은 나쁘지 않은 시네마틱함을 선사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결국 아주 허무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낮에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기 위해 필수라고 생각했던 이 ND 필터가 사실은 아이폰 화질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는 센서 사이즈가 큽니다. 반면 아이폰 카메라는 메인 24mm 렌즈 기준으로 실제 물리적인 센서 크기는 약 1.28분의 1인치 수준으로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런데도 우리가 받아보는 결과물이 놀랍도록 깨끗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이유는 바로 강력한 AP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보정 기술, 즉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덕분입니다.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이 이 좁쌀 센서가 가진 핸디캡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극복해주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 훌륭한 소프트웨어 보정 방식이 특정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폰의 강력한 손떨림 보정 기능, 즉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작동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정 기능은 촬영자가 움직이는 예측 불가능한 랜덤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개입하며 전체적인 화질 디테일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대낮 야외에서 ND 필터를 사용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가장 리얼하고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얻기 위해 180도 셔터 앵글 규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0프레임 레이트 기준으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고정하려는 것이죠. 대낮에 강렬한 햇빛 아래서 셔터를 60분의 1초로 내리면 화면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니까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강제로 억제해주는 ND 필터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ND 필터를 끼우고 60분의 1초를 세팅하며 적절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들어오는 광량이 갑자기 너무 적으니 지금 엄청 어둡고 흐린 날이거나 저조도 상황이다 라고요. 우리가 흔히 ND 필터 없이 60분의 1초 셔터로 촬영할 법한 해지기 직전이나 어두컴컴한 늦은 오후, 이런 환경을 이 ND 필터 때문에 대낮 야외에서 아이폰에게 억지로 강제 주입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ND 필터 없이 대낮에 4000분의 1초 같은 고속 셔터로 찍으면 프레임 한 장 한 장이 칼같이 선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손떨림 보정이 개입할 때도 기준점이 명확해서 픽셀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죠. 하지만 ND 필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로 떨어지면 프레임 하나하나에 이미 물리적인 잔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조도라고 오해해서 연산 모드가 꼬인 아이폰이 이 흐릿해진 프레임들을 억지로 맞추고 늘려가며 손떨림 보정을 하려다 보니 픽셀 매칭에 실패하면서 화면 전체가 지글지글 끓고 화질이 뭉개지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도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ND 필터 쓰고 핸드헬드로 찍는데 걔네는 왜 멀쩡한가요? 원리는 아주 다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하드웨어 기반 광학 손떨림 보정은 빛이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센서 자체가 물리적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축을 잡아줍니다. 빛이 기록되는 순간 물리적으로 보정이 완료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폰은 아주 작은 렌즈 안에서 1차 보정을 하더라도 센서 한계 때문에 상하 좌우 흔들림을 다 못 잡아냅니다. 결국 이미 찍혀서 들어와 있는 디지털 화면 자체를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깎아내고 뒤틀면서 스테빌라이징을 합니다. 즉 모션 블러가 가득해서 기준점이 흐릿한 저조도 이미지를 강제로 왜곡 보정하니까 화질이 필연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작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폰으로 고화질의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모든 환경에서 ND 필터가 화면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호주에서 찍은 애플 로고 리뷰의 한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서서 고정해 놓고 찍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정이 거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본연의 맑고 깨끗한 화질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적이고 고정된 상태로 휴대폰을 두고 찍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 현상은 60프레임 레이트 등의 고속 촬영일 경우일수록 완화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시네마틱한 화면의 베이스가 24프레임 레이트일 텐데 셔터 스피드로 환산한 값 120분의 1초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정확한 모션 블러를 얻기 위한 ND 필터 사용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이 역설적인 ND 필터에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4가지 솔루션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떨방을 끄고 촬영한다 입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이렇게 손떨방을 끄고 촬영하면 렌즈와 바디에 손떨방이 적용되지 않는 굉장히 레트로한 시네마 카메라의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각인 상태에서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푸티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원으로 들어갈수록 화면은 점점 쓸 수 없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 작업에서 편집 프로그램의 손떨방 효과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두 워크플로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손떨림 방지 효과를 켜고 촬영하든 손떨방을 끄고 후반 작업에서 효과를 넣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과물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의 흔들림 보정 기능을 수동으로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삼축 짐벌에 올려서 물리적으로 흔들림을 제어하는 거죠. 여기서 애플의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애플 로고를 사용하기로 결심한 사용자들에게는 최소한 이 손떨방을 끌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해줬어야 마땅합니다. 다행히 저희 애플 로고 리뷰 이후 그 애플 네이티브 카메라 앱인 파이널 컷 카메라에서 드디어 자동 손떨방 기능을 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 취향이나 영상의 완성도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기기의 결함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이런 짐벌 셋업은 너무 번거롭죠. 이미 시장은 이런 셋업보다 훨씬 편리하고 화질도 좋은 오스모 포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니 삼각대를 활용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ND 필터를 활용해 180도 셔터 앵글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짐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짐벌 사용보다 더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딘가 세워두고만 찍어야 한다면 차라리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야외 대낮이더라도 ND 필터 없이 자동으로 찍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 장비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휴대폰 그대로 들고 가서 찍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속 셔터로 찍히기 때문에 개별 프레임은 아주 칼같이 선명할 것이고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보정이 들어가도 화면이 전혀 지글거리거나 뭉개지지 않고 완벽한 고화질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촬영한 푸티지를 PC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션 블러 플러그인인 RSMB,
리스마트 모션 블러 같은 툴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모션 블러를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무료 기반의 모션 블러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완성도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 RSMB가 가장 리얼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구매하는 비용이 스마트폰 짐벌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데, 짐벌을 구매할 것인가, 이 플러그인을 구매할 것인가는 확실히 밸런스 게임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애플은 그들의 공식 영상에서 단 한 번도 ND 필터들을 사용한 영상을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주제는 아이폰의 기기적 결함이라고 단정짓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폰이 가진 현재의 하드웨어 시스템에서는 개선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는 곧 휴대폰 카메라 진화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점임을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애플이 지금처럼 프로 영상 제작자를 위한 촬영 기기로 아이폰을 정의하고 싶다면 찬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미지 퀄리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답을 내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